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44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천 갈등에 선거구제 획정까지 유권자들 혼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주간정치 보도국 박지성 기자와 주요 정치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저희가 조금 전 보도도 했지만 민주당의 전략 선거구인 광주 서구을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양부남, 김경만, 김광진 이 세 예비 후보의 3인 경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1시간 반이나 지연된 5시 반쯤 발표가 됐는데요. 그 정도로 내부에서도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서구을의 경우 당초 2인 경선이 유력했는데 최종 결과는 3인 경선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방식도 일반 시민 100% 전화응답 방식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 경선이 권리당원 50에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이어서 조직력이 관건이었다면 이번 경선은 인지도와 시민 평가가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또 지역구 현역이 없는 만큼 결선 투표도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 이슈죠. 오늘 순천광양 곡성구례 갑인 현행 서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앞서 보도된 대로 광주 전남 현역 가운데 첫 불출마 선언입니다. 사실 소 의원은 며칠 전까지 관건 선거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할 만큼 포기를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는데요.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신성식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캠프 관계자들도 대부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전격적인 발표였는데요. 직접 하위 20%는 아니라고 밝혔고 그 배경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남 동북권촌 총선 판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건 말씀하신 총선 판대 변화라고 하면 해당 선거구가 전략 선거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현역이 불출마하면 전략 선거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 의원의 사퇴로 순천은 현 선거구 이대로 유지가 되던 아니면 분구가 되던 전략 선거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획정이 안 대로 순천이 분구가 되면 현역 사퇴에 신설 선거구까지 두 곳 다 최대 전략 선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순천이 분구가 되면 최근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이분이 해당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선거구 획정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민주당 지도부는 어쨌든 획정이 안 대로 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네, 일단 광주 8석은 변동이 없고요. 전남도 10석이 그대로 유지되긴 하는데 서부권 1석이 동부권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서부권은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가 없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통합이 되고요. 동부권은 순천이 갑을로 나뉘고 광양, 곡성, 구례가 별도 선거구가 됩니다. 어쨌든 이 획정의 안을 두고도 여야 간의 반발 또 갈등들이 있었는데 획정의 안대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봤는데 획정이 안 대로 29일 날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 호남에서 전남은 문제가 안 됐고요. 전라북도가 한석이 줄어드는 이 문제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하다가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율이 안 되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획정이 안 대로 가자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겁니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계가 없는 이계호 의원의 지역구 만 단수 공천을 발표를 했고 전남은 그러니까 10곳 가운데 9곳은 경선조차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주 후반부터 전남의 구도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광주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 어제 서구가 또 오늘 서구을까지 발표하면서 민주당 광주 지역은 이제 경선 구도가 다 확정이 된 거죠? 네, 서구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고요. 서구갑은 송갑석 의원 대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대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송 의원은 하위 20%에 해당하고 조 전 부시장은 신인 가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 경선도 경선이지만 또 경선 불복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요. 담양 영광 한평 장성 선거구의 이계호 의원 단수 공천에 반발해서 경쟁 후보들이 오늘 상경 투쟁을 하고 반발이 거셌습니다. 서구 갑의 경우도 컷오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재심 신청과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천 심사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땅한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선 판세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탈락자들, 그러니까 경선 후보가 탈락된 이분들의 움직임, 탈당 움직임들도 가속화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동남을 선거구의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탈당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남갑의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탈당 후 출마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선거구에서는 본선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의 2차 경선 광주 동남을과 광산갑, 오늘 지역구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두 선거구 모두 도전자가 신인 가점 대상이거든요. 이 때문에 상대 측에서는 가점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이런 반발이 이어지면서 링 밖의 싸움도 치열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민주당 2차 경선 결과가 곧 나오게 되는데 1차 경선은 사실 현역 의원들이 전원 탈락하면서 좀 이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차 경선 어떻게 예상합니까? 예, 전망보다는 2차 경선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역은 조직력, 인지도 등에서 100m 달리기로 치자면 10m 정도 앞에서 출발하는 격이거든요. 네. 그런데 1차 경선에서 현역이 모두 탈락했고요. 2차 경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현역 교체가 하나의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경선의 결과가 앞으로 경선 판도 전반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총선 판세만큼 정치권의 분위기 하루 앞 내다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